오늘 제발 합격의 기운이 저에게 오기를.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경조 후기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친구한테 인사 좀 봐줘 이랬더니 친구가 딱 답변이 4글자가 왔어요. 너무 길어. 그래서 이번 경조 후기는 좀 짧게 남겨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되게 경조가 저의 전략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다른 과목은 그렇게 자신이 없었지만 경조는 좀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이유는 제가 이제 한 1000명 정도 되는 강의를 경조 강의를 수강을 했었는데 1000명 중에 3등까지 해봤고 그때 1, 2등이 동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수로 치면 2등? 그래서 3등이 최고 점수지만 항상 50등 안에 뭐 10몇 등 이렇게 점수에 들었었고, 그때부터 2기 초반에는 제가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등수가 높았는데 한 2기 중반부터는 계속 최고 답안 후보에 올랐었습니다. 근데 저는 최고 답안으로 찍혀본 적은 없고 작년에 그냥 매주 최고 답안 후보 어떤 기억이 있고, 그만큼 경조는 좀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고 나왔을 때도 다른 과목은 작년에 되게 찝찝했었는데 경조는 내가 잘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경조가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까보니까 60점을 주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59점 뭐뭐 해서 60점이 좀 안 되는 점수를 받았었어요. 근데 올해는 경조를 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수험을 탈출하지 못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과목 티셔츠를 입고 경조 후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인사 후기 올릴 때까지만 해도 제가 논탈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경조에서 이제 논탈이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 이번에 학증 편향과 사후 학증 편향 개념과 예시를 잘못 적었고요. 그치만 뭐 이거는 제가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라 틀렸던 거라 그렇게 화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원래 경조를 그래도 잘했고 점수는 시험에서 60점을 못 맞았지만 작년에도 경조가 점수가 전체적으로 낮게 나왔잖아요. 제가 그렇게 맞았다고 하니까 다른 선생님들이나 수험가에서 친구들은 원래 그러면 한 62점 정도 나왔던 그런 실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경조를 이렇게 좀 기본적인 거는 암기가 돼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데프트 책이랑 로빈스 책 그리고 현선의 교수님 책까지 해서 총 4권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시험 끝나고 이거 이제 제가 안 본 부분에서 거의 나왔어가지고 친구한테 야 나 오늘 조직 설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갈등 이런 데서만 나오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 올해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면 작년에 그냥 수험서만으로 가지고 봤을 때 조금 더 잘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고요. 근데 수험서로 봤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논탈한 부분은 여전히 못 썼을 것 같아서 제가 본 수험서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증 편향은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사후 학생 편향까지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 사실 뭐 이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거는 그냥 원래 알고 있는 지식으로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원래 알고 있던 지식이 없어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거 후기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종이카페를 먼저 가봤는데 작년 시험에 비해 쉬웠냐 어려웠냐라는 투표를 누가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투표를 봤는데 되게 재미있는 게 정말 딱 반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명이 넘게 투표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반은 쉬웠다 반은 더 어려웠다, 그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고요. 저에게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저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직 파트에서 조직 설계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봤어요. 그래서 뭐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저한테 첨프트라고 할 정도로 그 4차 산업이나 빅데이터, 없는 조직 막 이런 거 달달달 외웠는데 그런 데서 하나도 안 나오고, 어떻게 보면 누구나 보는 그런 A급에서도 나왔는데 정말 인사랑 똑같이 A급을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작년에 공부할 때 당연히 A급을 많이 봤죠. 그래서 뭐 갈등 이런 거 다 새로 다 작년에 써봤던 문제인데 사실 저는 올해는 이런 문제를 제가 들은 강사님은 이런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고 저 역시 너무 열심히 봤는데 안 나와가지고 올해는 사실 열심히 안 본 것 같아요. 그냥 이것도 인사랑 마찬가지로 그냥 갈등 이거 아는 거고, 나머지 이것도 뭐 성역수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 정도로 두 문자만 따고 이거 이런 거 있었지 이렇게만 넘어갔던 거예요. 갈등 처리 유형 이것도 토마스 켈만 라인 모델 이것도 저는 그냥 경협 타 회수 그냥 이렇게만 하고 자세히는 작년처럼 사실 안 봤어요. 그래서 그냥 눈에 바른다라는 느낌으로 봤더니 확실히 이제 작년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잘 썼는데 그냥 이렇게 키워드만 보고 가니까 좀 잘 못 쓰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참 문제 1번 갈등을 보고서 엄청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문제 1-1 갈등의 개념적 정의하고 개인 간 갈등 이거 원이 인과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10점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썼어요. 그래 이거는 그냥 수험서에 있는 내용대로 쓰자.
뭐 10점이니까 사실 1페이지에 1.5페이지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썼는데 개인간 갈등 처리 유형 이거 그냥 라임의 부분 구준에 의하여 제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제에. 그래서 이거를 나는 토마스 켈만 라임 모델이라고 외웠는데 교수님이 과연 그냥 라임 모델이라고 하는 걸 좋아할까? 토마스 켈만 라임 모델이라고 하는 걸 좋아할까? 뭐 이런 거부터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정말 고민하다가 그냥 그래 토마스 켈만 라임 모델이라고 하고 라임에만 영어를 적자. 해서 저는 그렇게 이제 써서 문제 2번을 풀었던 것 같고요. 문제 2번에 그 우리 아는 정렬타 회수 그 표를 그리고 개념이랑 장단점 이거 문제에 나온 대로 쓰고 있는데 갑자기 개인 간 갈등 처리 유형이라는 말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를 뭔가 문제 3번은 집단이고 2번은 개인이니까 뭔가 연결고리를 착착착착 해서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쓰고 난 다음에 생각이 나는데 뭔가 그때 조치를 하기에는 좀 늦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썼어요.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썼는데 대신 이제 이거를 막 보신 분들은 개념을 자세히 썼겠지만 그냥 저는 전쟁에 그냥 나의 뭐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나의 주장을 앞세우고 다른 사람의 뭐 주장을 뭐 잘 들어주지 않는 거다. 뭐 이렇게 되게 진짜 또 나이브하게 또 썼습니다. 근데 이게 쓰다 보니까 이게 장단점이 되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느낌이 들게 좀 그렇게 못 썼던 것 같아요. 25점이라 쓰긴 했는데 좀 못 쓴 것 같아서 마음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 문제 1-3 집단 간 역기능적 갈등 해결 방안이랑 조직 성과를 높이기 위한 순기능적 갈등 5가지씩 적으라고 했는데 뭔가 이거를 그냥 그 수험서에서 제가 봤던 거는 그냥 착착착착 이렇게 그냥 뭐 목차에 그냥 내용 이렇게 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적을까 하다가 그냥 그 U자형 이거 그려주고 그래서 그냥 갈등이 도로 조정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적고 집단 간 역기능 여기서 분석의 기본 전제에서 저는 약간 좀 수험사랑 다르게 적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될지가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 저는 이런 거를 전제를 깔았어요. 그 갈등에는 관계적 갈등이랑 과학 갈등 그 타입 A랑 타입 B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역기능적 갈등 해결 방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계 갈등을 좀 줄여야 한다 해서 이거를 뭐 약간 다양성 같은 거를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게 약간 다양성 관리, 뭐 업무 분장 이런 거를 적고 조직 성과를 위한 순기능적 갈등은 과학 갈등을 약간 관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적었는데 굳이 15점인데 이렇게 적었어야 하나.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봐주실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그 강사님들 모범 답안 봤을 때도 그냥 적었더라고요. 그냥 그 갈등의 그 U자형 그것까지는 적고 그냥 이렇게 쭉쭉쭉 적는 형식으로 했던데 그냥 그렇게 적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문제 2번은 제가 이제 문제 2번을 적을 때 시간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 2번은 분석의 기본 전제를 또 잘 적었어야 됐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 트바츠키와 칸에만 간단히 적어주면서 과거에는 인간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편향과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인간의 의사결정은 합리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전제를 깔아주고 그냥 물어보는 거를 그냥 썼어요. 개념적 정의와 예시를 썼는데 저는 이것도 사실 시험 직전에 제가 자세히 봤던 주제가 아니에요. 그냥 묻는 거 그대로 썼고 예시도 제가 막 내가 잘 썼어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쓰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2번에 3번과 4번은 잘못 썼고요. 확증 편향을 잘 몰라가지고 그 있잖아요. 과거에 의사결정을 했는데 현재에도 그 의사결정이 효과적일 거다. 뭐 이런 거 이걸로 잘못 쓰고 사고학증도 그냥 막 소설처럼 썼는데 답안 비교해 보니까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궁금한 게 그 종이값에 찾아보니까 경조는 답이 있어서 아예 뭐 이거를 잘못 적으면은 답을 안 준다, 0점을 준다라는 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제가 친구랑 통화해 봤을 때는 그래 아예 안 적은 사람이랑 그래도 뭐라도 적은 사람이랑 점수를 똑같이 줄까? 이게 조금 궁금하긴 한데 이거에 대한 답은 제가 찾아봤는데 경조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견도 없고 그냥 사람들 다 추측, 점수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냥 이런 추측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2번이 저한테는 올해 시험에서 가장 못 본 게 이 경조 2번 의사결정이 저는 가장 못 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인데요. 사실 이 빼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같이 공부했던 클래스에서는 빼로의 기술을 다루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작년에 또 기억으로 썼어요. 문분 과다 장비 10 우리 다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냥 또 선의식 속에 있는 먼 기억에서 가져와서 썼는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진짜 잘 못 썼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근데 문제 2번보다는 그래도 맥락에는 맞게 썼으니까 그렇게 못 쓰진 않았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3번도 잘 쓰진 못했습니다. 그냥 저는 그래서 3번도 묻는 대로만 해서 또 직전에 본 문제가 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쓰진 못했다 해서 경조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사실은 진짜 작년에 전략 과목이었던 과목을
어떻게 이렇게 못 볼 수 있나 하는 좀 배신감이 들었고, 그러면 네가 공부를 안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 4번을 봤어요. 4번. 저 그 교수저를 2기에 데프트, 로빈스, 현선의 수험서 작년에 보던 거 하나에서 4개를 봤는데도 사람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사실 좀 이런 거 말고 오우치 정도는 작년에 나왔던 것처럼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너무 그 작년에 오우치를 적기는 했는데 제가 본 수험서에는 진짜 좀 간략하게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나와 있어서 막 잘 적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점수가 높지 않았던 것도 오우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우치!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뭔가 응용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잘 대처하고 싶어서 교수저를 본 게, 오히려 저는 공부 시간을 줄인 건 아니었는데 다본을 중요한 장점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강약을 조절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작년에는 교수저를 봤으면 더 잘 썼을 것 같은데, 작년에는 전 수험서만 봤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수험서도 저는 벅찼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고, 올해는 이제 수험서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교수저에 조금 더 강점을 뒀는데, 그런 거는 사실 수험서에 있는 그런 서술 방식대로 쓰면 더 좋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 전략을 이제 짜실 때 정말 강약을 어디에 두는지도 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진짜 인사와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쟁점은 좀 마지막에도 좀 꼼꼼히 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조는 제가 사실 작년에는 4과목 중에 경조를 제일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4과목 중에 경조를 제일 못 본 것 같아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경조 때문에 저는 아마 과목에서 탈출을 못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했을 때 꼭 그렇더라고요. 또 이제 수험서로 나와가지고 수험서로 가면 또 교수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뭐 교수저를 다 샀잖아요. 그래서 올해 그 12월까지 그 교수저를 제가 꼼꼼히, 이제 전 사실 그 3권 중에 데프트만 좀 열심히 봤거든요. 그래서 로빈스랑 한선의 교수님 교수저도 좀 꼼꼼히 보면서 수험서랑 교수저 중에서 어떤 것들을 내가 가져갈지를 올해 안에 다 좀 정리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경조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제 행쟁과 노동 후기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오늘 부탁해요. 제발 안녕. 합격의 기운이 저에게 오기를. 몇 시간 잤지? 3시간 잤는데 행쟁이랑 경조 다 1회독을 못했어요. 큰일 났어. 경조는 뭔가 사원의식 속에 있는 잠재의식을 끌어내서 써야 할 것 같고, 행쟁은